자, 그래서 무역 전공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여러분이 책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. 세계화 정보화는 시대에 요청에 도움을 해야 되고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쪽에 무역 전공자들이 이제 할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사실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 가스라이팅을 받으면서 자라요.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 들어봤을걸? 대한민국 국토는 70%가 뭐라고? 굳이 다 알잖아.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다 70%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정은 있어 없어요? 없어요. 그럼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야? 이 맨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근면, 성실, 그죠?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. 기술을 뭐 발전시켜서 먹고 살아야 된다. 이런 걸 계속 봤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.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내수시장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 5천만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내수시장만 갖고도 기업들이 먹고 살기가 녹록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우리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해요.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국제상거래상의 각종 관습 및 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법이라는 게 되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법을 알아야 되겠죠. 회사 설립하는 것도 법이 필요하고, 그죠? 자, 그런데 이게 또 외국이랑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의 법률도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상거래라는 게 여러분 법으로만 이루어질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야. 관습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. 상관습이라고 하는 거. 그 상관습이라고 하는 건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 업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관습 관행이라는 건 구성력이 있어요. 근데 관행이라는 거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도 다르겠지. 그 외국하고 거래하려면 외국의 어떤 상관습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상관습이 뭐예요? 인커트립스. 인커트립스가 대표적인 국제 상거래, 상거래상 관습이에요. 오랫동안 해오던 거래 패턴이 굳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들. 이해되셨죠? 예. 자, 그런 쪽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관세사밖에 없다. 변호사도 몰라요. 그래서 무역학과는 다양한 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어떤 인재를 키우고자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해서 이제 나아가시면 되겠죠. 직업은 여러분들 그 우열을 따지는 건 불가능한 거죠. 그죠? 예. 그래서 관세사 학원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겠다고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그 대표님 관세사가 좋아요, 공무원이 좋아요? 이런 걸 물어봐요.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할 질문은 아니지 않나? 그렇잖아요. 네. 저는 관세사를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온 친구들한테는 관세사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,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, 제가 뭐라고 처음 본 학생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야 관세사 해, 공무원 하지 마, 공무원 별로 안 좋아,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죠.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신의 주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직업을 고를 때 뭘 갖고 골라야 되느냐, 연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맞아야 된다. 무슨 말이 됐죠?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관세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관세를 따고 관세사 업계에 나갔더니 이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.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죠. 사람을 대하기 힘들어.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. 전문직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? 근데 사람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. 그러면 이거는 전문직은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요. 그 친구한테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. 나는 어떤 사람인지, 뭘 좋아하는지.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지, 누가 알아주고 뭐 이런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본인이 관세 공부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는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관세 없어진다는데 그거 왜 하냐?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? 뭔가 한마디 해야지. 이름에 관세사가 들어가 있다고 관세를 계산해주는 사람일까? 뭐 관세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, 자 여러분들, 관세사는 관세를 계산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게 주 업무가 아니라 관세사의 주 업무는 통관이에요. 통관. 명심해요. 통관. 그러면 FTA가 되면 관세는 없어지는 게 맞죠? 그럼 통관도 없어집니까? 한미 FTA면 미국으로부터 어떤 애들도 막 들어와도 되는 거야? 아니지. 통관은 없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통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관세사의 일은 영원하다. forever. 관세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 자격사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,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지? 올해 2차 붙은 친구들은 올해 6월,
내년 6월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. 근데 1차를 올해 갓 붙은 친구들은 올해 6월에 승부를 보기 힘들겠죠. 공부 기간이 짧으니까.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냥 경험 삼아 와요. 그럼 여기 있는 600명 중에 여기 1차 합격자 381명 보이죠? 이 중에 상당수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. 그럼 그 이전 연도부터 공부를 쭉 해온 정말 내공이 있는 친구들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. 그 중에 지금 90명 뽑는 거야. 국가시험이 이런 게 없어요. 지금 개꿀이야, 지금 요즘. 옛날에 진짜 빡세게 들어가 1000명이야. 1000명에서 90명 뽑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600명인데 그 중에서도 저 합격자 몇 명 제하고 나면 별게 없다. 그래서 발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다. 이건 진짜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. 네,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. 네. 자, 하나,